자, 첫 번째 질문은 회장염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회장염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질병의 명칭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회장염, 일라이티스라고 쓰는, 그리고 증식성 회장염, 프로로티브 엘라이티스라고 하는 건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원래 공식 명칭은 돼지 증식성 장병증, 프롤리퍼러티브 포사인 프롤리퍼러티브 엔테로패시, 그래서 PP라고 쓰는 게 공식 명칭인데 저희가 이제 필드에서 편의상 회장염, 증식성 회장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걸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 원인체에 대한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선의 세균은 세포 외에서 자라는 거고요. 바이러스가 독자적으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자라는 게 일반 상식이라면 그 상식을 깨는 원인체 중에 하나가 이 친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균인데 세포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연구를 못했던 이유도 거기 있고요. 많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못하는 이유도 또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라고 하는 세포 내에서 사는 세균이 원인체고요. 주로 많은 세균성 질병이 이유나 포유자 또는 이 시기에 발생하는 데 반해서 이 질병은 육성 비육, 심지어는 출하 직전에 돼지가 감염돼서 폐사를 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드에서는 지금 항생제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발병이 증가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염 후 7에서 14일에 균을 배설하기 시작하고요. 최소 6주 동안 회장염균을 배설한다는 것이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농장이 이 시기에 충분한 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 좀 이 오염원을 없애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항체 전환은 균에 노출되는 수와 돼지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염 2, 3주에 항체가 양성이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통상 감염 6에서 14주 동안 지속되는 걸로 현재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장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질병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증상을 처음 발견한 게 1931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돼지 인테스티널 아데노마라고 명명하는 이 질병이 1931년에 최근 최초로 발견을 했고 그 이후에 배양을 할 수 있게 된 게 1993년이고요. 그 이후 1995년에 이름이 처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라고 명명이 됐고 최근에 몇 가지 연구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질병이라는 것이 그 때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세균의 이름은 사진에서 보이는 닥터 로손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닥터 로손은 얼마 전에 2018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가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장염은 몇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급성과 만성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으로 나타나면 가장 큰 특징이 증식성 병변에 출혈이 동반된 출혈성 장염이고요. 주로 그 발생률은 2 내지 5%밖에 안 되지만 주로 후보돈이나 육성 말기에 주로 발생하는 패턴이고요. 그에 반해서 만성형 장염은 돼지 장 선종증이나 괴사성 장염이나 RI라고 쓰는 국소성 회장염들이 만성적으로 발병하지만 이건 눈에 띄는 혈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설사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당 증체량이 감소하거나 활력도가 떨어지거나 해서 농장에 피해를 주는 이런 패턴이고요. 최근에는 이것보다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건 이런 증상조차 없는데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서브클리니컬 회장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염이 돼서 농장에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도축장에 가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게 저희 현재까지 좋았는데 이 돼지가 후보돈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대부분
그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폐사가 돼서 그런 농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증상들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H가 왼쪽 하단의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PIA, 리저나 일라이티스 이런 병변들이 보일 수 있는 게 회장염 감염증이 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농장에서 발생한 케이스들의 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세균성 장염 그러면 뭐 대장균이나 이런 것처럼 자돈들의 설사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삭돈이거나 임신돈이 탈의양 변을 보이고 폐사하는 이런 패턴의 질병을 보이고 있고요. 부검 속에는 이렇게 출혈성 병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균을 살펴보면 전체 143만 9천 베이스 페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균이고요. 우리가 대장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대장균이 450만 베이스 페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세균 안에 플라스미드 3개가 들어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떤 부분에 야외주와 백신주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유전자상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갭이 보이는데요. 이건 세균을 개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베링거 백신의 경우에 개대를 하면 이 부분이 딜리션이 생기고 병원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외주와 백신주를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